성공투자 기원 신기수 전문가 최원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개장 전에 체크포인트 이슈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확장 현실 확산 마이크로 OLED 뜬다. FOMC 결과에 미증시 하단 결정 예상. 전기차 업계 출혈 경쟁 전망. 이 가운데서 OLED 가운데 마이크로 OLED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장 현실 쪽의 기기를 선점하는 테크 기업이 앞으로 또 메타버스 그리고 넥스트 스마트폰 시대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서 메타라든지 애플이 XR 기기 개발에 또 뛰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마이크로 OLED도 있고요. 마이크로 LED도 있습니다. 어떻게 잘 그 정의들을 체크하면서 이 이슈를 좀 보면 될까요? 일단 기술 개발 단계로 보면은 LED가 맨 처음에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OLED가 나왔죠. OLED는 자체 발광이라고 뭐 선전 TV에서도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LED는 이제 백라이트가 있는 겁니다. 그 OLED 시장이 나온 이후에 마이크로 LED라는 게 또 나왔어요. OLED는 이제 뭐 좀 비싸다 이래가지고 근데 어차피 마이크로 LED도 또 비싸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XR 기기 쪽으로 그러니까 XR 기기 그러면은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 둘 다 말하는 거죠. XR 기기 쪽으로 가면서 마이크로 LED를 지금 채택을 하고 있는데 마이크로 LED는 어쨌든 백라이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백라이트를 뺀 마이크로 OLED로 이제 간다 이제 이런 이제 기술 개발 단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는 현재로서는 마이크로 LED를 갖고 하지만 앞으로 이제 VR 또 그 AR 쪽이 상당히 커질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도 상당히 이제 고품질의 이제 디스플레이를 원한다. 그렇다면 마이크로 OLED로 갈 것 아니겠는가. 이제 이런 이제 논의들이 되면서 이번에 LG 디스플레이하고 또 LX 세미콘하고 SK 하이닉스하고 이렇게 협력을 해서 LG 디스플레이 쪽에서 이제 설계를 좀 하고 그리고 LX 세미콘이 구동칩 부분을 좀 맡고 그리고 이제 생산은 SK 하이닉스에서 하는 이런 형태로 간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그 XR 기기 쪽의 디스플레이 분야가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 이렇게 큰 회사들이 이쪽에 새로운 기술들을 지금 개발하려고 나서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XR 기기 쪽에 대한 전망을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 거죠. 요번에 이제 VR 기기가 하나가 나왔는데 VR2인가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호평이 좋습니다. 그게 나왔는데 기존에 이제 그 게이밍 플레이스테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체할 것이다 하는 정도까지 지금 그 품질에 대해 가지고 호평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보면 디스플레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물조물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착용감도 이렇게 크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불편했다면은 지금 기술 개발이 많이 되면서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아마도 그 애플 쪽에서도 VR 기기를 내놓는다면은 이제는 집에서 정말로 이거 VR 기기 쓰고 영화 감상도 하고 게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세상에 또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슈화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VR 쪽의 이슈가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좀 될 걸로 봐야 되겠고, 그 종목으로 본다면은 이제 뭐 LX 세미콘이라든가 LX 세미콘은 뭐 요즘엔 디스플레이 쪽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많이 빠져 있지만 바닥권이죠. 그래서 이런 건 때문에 이제 뭐 그 점차 반등이 좀 나올 걸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LED 쪽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로 LED 쪽이 이제 VR기 쪽에 어차피 채택이 좀 되기 때문에 서울 반도체도 지금 많이 빠져 있죠. 많이 빠져 있어서 상당히 뭐 주가는 바닥권으로 지금 보이고요. 그리고 뭐 기존에 또 많이 움직이던 종목들 중에서 루멘스 같은 종목도 있습니다. 루멘스가 요즘에 좀 루멘스가 원래 좀 가볍기 때문에 XR 기기 쪽에 뭐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외에도 뭐 많이 움직였던 종목도 이제 예전에 일진 디스플레이라든가 뭐 코세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앞으로의 흐름 같은 것들을 좀 보시면서 오늘 당장이 아니더라도 애플의 XR 기기들 나온다. 또 이제 VR 뭐 이런 얘기들 나오게 되면은 이쪽 디스플레이 쪽이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메타버스 쪽이 주로 떴지만 이런 디스플레이 쪽이 이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관심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마이크로 LED 같은 경우에 TV에 채용된 모델 같은 경우 삼성은 뭐 1억 원이 넘게 호가가 될 정도로 굉장히 고가에 팔리고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 XR, VR 기기에 채용되는 그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OLED로 앞으로 변모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무엇보다 정말 디스플레이 기술력이 중요한 그런 그 어떤 기기, 디바이스 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나오는 기기가 이게 진짜 좀 헷갈립니다. 올해 출시 예정인 기기가 올 상반기에 애플 VR 헤드셋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런 기사도 있고요. 또 올해 내에 MR 기기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런 또 기사도 있어요. 그래서 뭐가 나올지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신기수 전문가님, 어떤 게 나올까요? 제일 유력한 건 지금 VR 기기 쪽으로 나올 것 같아요. 올해 내에는요? 예, 올해 내에는. XR은 언제 나올까요? XR이 이제 VR과 AR, 뭐 MR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이제 XR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원래는 이제 애플 쪽에 우리가 기대했던 건 뭐냐면은 그 증강현실 쪽이에요. 안경처럼 투명한 유리로 돼 있어가지고 실제 앞도 보이면서 거기에 이제 그림을 덧붙이는 형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 기대를 좀 하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현재 그게 나오게 된다면은 여러 가지 지금 뭐 개인정보 쪽으로 많은 법률적인 문제도 있고 또 아직까지 AR 쪽의 디스플레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선명도 같은 것들이 확실히 좀 아직까지 개선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VR 쪽으로 나오는 것 같고요. VR 쪽에는 아무래도 그 AR보다는 그냥 화면을 보여주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그 상용화가 좀 용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애플 쪽에서는 VR 내놓을 텐데 근데 지금 저는 이제 사실 그 AR 쪽을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VR이 나오면은 약간 실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었는데 요즘 시장의 반응을 보니까 VR 기기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시장에 좀 기대하는 분위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충분히 모멘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원래 애플이 AR 글라스, 증강현실 글라스를 올해 출시할 예정이었는데 이건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VR 기기를 출시할 것으로 올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원주 전문가님, 그 쇼핑몰 가면은 VR 기기들이 있어요. 그런 거 가지고 뭐 이렇게 게임처럼 즐기는 공간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거든요. 애플도 신제품을 출시하고 나면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붙으면서 좀 흥행을 하게 될까요? 글쎄요, 지금 뭐 시제품이 나와봐야지 알겠는데, 뭐 어느 정도 애플의 브랜드 가치도 있고, 브랜드 파워도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흥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애플 바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뭐 애플이 내놓으면은 상당 부분 뭐 기본적인 수요는 깔고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신기수 전문가님이 언급해 주셨던 그런 그 VR 관련 주식들, 어떻게 보시나요? 관심 있게 보셨던 종목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 기사를 오늘 거의 뭐 처음 접해가지고 뭐 관심이 아까 신기수 전문가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루멘스 같은 종목은 조금 관심이 있고 나머지 종목 서울반도체는 예전의 영화를 회복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 예전의 서울반도체가 지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뭐 조금 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관련주로 루멘스, 서울반도체, LX 세미콘 등을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업계 출혈 경쟁 전망입니다. 테슬라 이어서 포드까지 마하2라는 그 전기차 시리즈를 가격 인하한다고 합니다. 전기차 업계의 가격 인하 경쟁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중국과 경쟁을 하겠다라고 했죠. 네. 네. 이 속에서 이슈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종목들은 어떻게 흐름이 이어갈까요? 일단은 전기차 업계는 앞으로 이제 출혈 경쟁이 이제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테슬라에 이어서 이제 포드가 머스탱 마하 2, 즉 머스탱 마하 전기차 버전을 가격 인하를 발표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테슬라를 겨냥해서 이제 맞불을 놓은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 포드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로만 따지면은 테슬라에 의해서 테슬라가 점유율이 1위죠. 65% 미국 시장에서. 포드가 이제 7.6%로 2위, 현대차 기아가 7.1%로 3위인데 그러면서 이제 점유율 2위 업체인 포드마저 이제 가격 인하에 나섬에 따라서 나머지 업체들도 미국 시장에서 이제 가격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포드가 가격 인하를 한 거는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하면서 뭐 점유율을 더 늘리고 더 전기차도 많이 팔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포드도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인하하면서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지금 지키려고 하고 지금 전기차 고객들이 대부분 테슬라로 넘어가는 것을 좀 방지하려고 하는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지금 테슬라 이외에 나머지 전기차를 생산하는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를 팔아도 마진이 아주 적거나 오히려 손해보는 구조예요. 지금 그렇다고 본다면은 지금 현재 또 나머지 업체들까지 뭐 전부 다 이제 전기차 가격을 인하를 한다면은 마진 하락은 결국엔 불가피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2차 전지 업체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겠냐? 뭐 당연히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2차 전지 업체들, 셀업체,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업체들, 즉 완성차 업체들로부터 가격 인하를 요구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가격 인하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마진을 더 이상 유지를 하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뭐 소재 쪽이나 셀 업체들에게는 납품 단가를 인하하라는 압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2차 전지 업체들도 수익성 하락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수익성 하락을 감내하고서라도 점유율을 더 키우겠다. 그리고 또 미국 내에서 전기차 수요를 더 자극하면서 그 파이 자체를 좀 키우겠다라는 그 방침인데요. 그 사이에서 과연 종목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싸움입니다. 자, 과연 주가는 어디로 갈까요? 간밤에는 일단 포드, 테슬라가 이 포드의 가격 인하 정책 발표로 인해서 같이 하락했고 테슬라가 더 많이 빠졌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의견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신기수 전문가님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실까요? 일단 뭐 그 영향이 좀 있을 걸로 봅니다. 그 포드에서 가격이나 포드만 하지는 않겠죠. 전기차 네. 업체, 전기차 전반적으로 이제 가격이 좀 다운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미 예상이 좀 됐던 부분들이 있죠. 전기차가 경쟁이 이제는, 경쟁 구도가 좀 심화되면은 저절로 이제 뭐 가격이 다운될 거는 뭐 전기차 초반부터 이미 예상을 이제 했던 부분들이고 언제 이제 그런 시기가 올까에 대해서 점치고 있었는데 테슬라가 이제 지금 시기에 이제는 전기차 시대가 전기차 시장 자체가 경쟁 구도가 이제 심화되는 시기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또 조금 다른 측면으로 본다면은 전기차 시장이 그만큼 이제 많이 커지고 있구나. 이제 이쪽이 경쟁에 들어갈 정도로 기업들이 많이 뛰어들고 있구나. 기업들이 왜 뛰어들까? 앞으로의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뛰어들고 있구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전기차 시장에 대한 기업들의 긍정적인 전망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전기차 이제 배터리 쪽의 업체들의 지금 현재 영업이익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적에 사실상 아직까지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그렇게 이익을 남기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소재 업체들이라든가 이런 쪽들도 결국에는 규모의 경제 쪽으로도 지금 다들 증설을 하고 있는 부분 다 그런 부분들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격을 깎자고 들어와도 사실상 뭐 마이너스 이익을 낼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부분에서 단가가 엄청나게 많이 인하될 요인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본다면은 주가는 많이 빠져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이런 부분들은 뭐 거의 다 뭐 이미 선반영이 됐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갖고 있고, 이런 것들 이슈 때문에 이제 조정이 좀 들어온다면은 저는 오히려 전기차 쪽에는 2차 전지 쪽에는 매수 기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2차 전지 괜찮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에서 1위를 차지하고 점유율도 압도적이니까요. 그럼 포드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 마진이 더 많이 좀 하락하면서 마진 압박을 받을까요? 수익성이 더 좀 하락한다고 봐야 될까요? 간략하게 신기수 전문가님. 예, 아무래도 이제 완성차 업체 쪽에는 조금 뭐 올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올해 하반기 지나면서 저는 시장 자체가 커지면서 파이가 커진다면은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전기차 싸졌기 때문에 수요가 늘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부각이 될 걸로 봅니다. 네, 미국 내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 포드의 머스탱 마이 프리미엄 모델은 이제 테슬라 모델 Y와 가격이 비슷해졌습니다. 53,000달러대로 조정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6천 몇백만 원 이 정도 되네요. 마지막 체크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 결과의 미 증시 하단 결정 예상입니다.
네, 시장 뭐 이렇게 우리장 같은 경우도 올라갈 때 상단을 좀 제한하는 요소로 FOMC 회의 결과 꼽히기도 했었는데요. 미국장 어디까지 빠질지 FOMC 회의 결과에 달려 있다고요? 예, 일단은 그 어제 이제 FOMC에 대한 어떤 경계 매물이 나오면서 미국 시장이 좀 하락을 했는데 이제 이번에 0.5를 할 건가 0.25를 할 건가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월이 얼마나 매파적인 발언을 할 것인가 이 부분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0.25를 한다면은 저는 그러면은 그 S&P 500 기준으로 3,900선은 지킬 거라고 봅니다. 파월이 좀 매파적인 발언을 한다 할지라도. 근데 0.5를 하게 된다면은 저는 3,800까지 빠질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가령 그 파월이 그 매파적인 발언의 수준이 그냥 예전 정도의 수준이고 그리고 0.25 했다. 이러면 저는 한 번 더 갈 걸로 봐요. 단지 이제 뭐 한 번에 확 오르진 않겠지만은 S&P 500이 4,200선까지 다시 또 전진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3,900이냐 3,800이냐 하다니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지난번에 이 흐름이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린 가장 그 흐름이 바뀌어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제는 빠지면은 매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락 추세였기 때문에 빠지면 매수다 이 말을 자신 있게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조정받으면 매수다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단이 4,000선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3,900이나 3,800까지 내려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FOMC 결과에 좀 달려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번 FOMC 회의 결과의 영향력, 체크포인트 최원주 전문가는 어떤 점 보실까요? 결국에는 25bp라는 뭐 99%니까 시장에서 예상하는 게 뭐 100%라고 봐야 되겠고 50bp는 절대 없을 것이고 그걸 결국에는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뭐 일단은 파월이나 연준 위원들은 미국 시장의 주식 시장의 상승을 결코 바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식 시장이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바라지 않기 때문에 뭐 강성 발언 또 다시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는 뭐 올해 피벗 전환 없을 것이다라는 원초적인 발언, 원론적인 발언 다시 한번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지금 이 어느 언론 매체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24년까지 올해가 아니라 24년까지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결국엔 발언이 강도에 따라서 미국 시장은 뭐 하락폭은 결정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미리 선조정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FOMC 전까지 선조정 받았고 FOMC 이후에 파월이 원론적인 발언을 하더라도 다시 한번 뭐 고점 테스트 나서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개장 전 체크포인트 성공투자 기원이었습니다.